네, 안녕하세요. 토지다의 랜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신안산선, 수도권과 경기 서남부권의 교통망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리고 그 라인마다 또다시 어떠한 전철 라인으로 연결되는지, 그러한 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안산선의 가장 핵심을 보는 이유는 이 서남부권에 있는 안산과 시흥, 길게는 수원까지 이러한 교통망들이 왜 수도권에 있는 주요 전철과 연결되는지, 그러한 이유를 잘 살펴봐야겠죠. 제가 아마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러한 전철망에 연결하는 목표는 그동안에 낙후되었던 지역을 하나의 신주거, 신도심권으로 연결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인구와 주거, 이러한 상황을 이제는 경기도 남부권으로 분산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시흥과 안산이 이런 수도권 인근에 있는 교통의 중심, 주거와 상권의 새로운 그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신안산선 전철 라인입니다. 예전에는 안산 쪽에 가는 이러한 직장인들이 교통편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이들 안 갔죠. 왜냐하면 대부분 다 자가를 이용해가지고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교통 체증이 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있는 게 4호선 전철이었죠. 그러한 전철 라인도 이제는 수인선이라는 하나의 개통을 통해 가지고 인천까지 연결되고 그 중간중간 다시 분기점이 생겨서 새로운 전철 라인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신안산선을 보시면 사업 기간은 작년도에 이미 착공이 시작 들어갔죠.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때로는 6년 정도 걸릴 걸 보는데, 경기 서남부권과 수도권의 교통망, 그것도 그냥 교통이 아니라 광역 교통망, 그게 하나의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라인이 하나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신규로 연결되는 그 구역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 포인트가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월판선, 그 라인에 있는 거고, 그리고 수인선, 그리고 서해안 복선 전철입니다. 이러한 전철 라인이 이제는 경기도권에서 경기도 남부권, 충청도까지 연결된다는 게 하나의 이러한 경기도의 교통망의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게 낙후된 교통망이 수도권과 연결이죠. 경기 남부권에 있는 그러한 인구들이 수도권에 진입이 편해지는 거고, 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경기 남부권에 있는 지역으로 다시 인구 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뭐 기업의 취업 문제든 뭐 주거와 상권의 문제든 그러한 게 교통 이동이 좀 활성화된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죠. 안산과 시흥에 있는 이러한 인구들이 수도권을 진입할 때 교통의 편이에요. 예.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1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앞으로는 30분 더 짧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경기 남부권의 교통의 접근성이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거. 기존 4호선을 통해서 수도권을 진입하려면 보통 뭐 1시간 이상 더 걸리는데, 그러한 단축이 뭐 50%, 70%까지 이게 단축된다 보니까 교통망의 큰 하나의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한양대역에서 여의도까지 기존에 100분이었다 그러면 이제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 뭐 25분, 30분 내로 이제 연결되는 거고, 그리고 원시에서 여의도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약 한 70분 걸렸다 그러면 이게 다시 뭐 30분, 40분 안으로 이제 좁혀지는 거죠. 정거장도 보시면 총 길이는 약 한 45km 보게 됐어요. 신규 역사도 만들어지고 기존 역사도 만들어지는데 총 이제 합해가지고 한 15개의 정거장이 이렇게 운영될 걸로 보고 있고, 사업비도 거의 한 3조 한 3천억 이게 투입되는 거죠. 사업비가 대부분 보면 뭐 건설 비용도 들어간다 보지만은 토지 시장으로 어느 흘러 들어가죠. 그게 바로 토지 보상으로 이제 많이 뿌려진다는 건데, 신규 역사가 만들어지고 토지 수용이 되신 분들이 토지 보상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하냐? 다시 그 인근에 있는 토지를 다시 되사게 되는 거죠. 왜? 그만큼 토지 가격을 맛을 보는 사람들은 그 인근에 앞으로 토지 시장을 좀 더 높게 보고 향후의 미래 가치를 봐가지고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기관으로 간다는 게 이러한 사업의 하나 부가적인 또 이슈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러한 신안산선의 한번 노선을 살펴보시면 시흥과 안산이 함께 연결되고 그러한 연결망이 수도권으로 간다는 게 하나의 큰 주축입니다. 안산과 시흥부터 여의도까지 정거장이 총 한 15개 정도 나온 거죠. 이 신안산선은 이제 노선이 한 2개 정도가 분기가 됩니다. 어디? 광명역에서 신안산은 2개가 노선이 분기되는데 시흥시청으로 하나가 흘러가게 되죠. 근데 또 이 시흥시청의 또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이러한 신안산선과 서해안 복선 전철이 연계되고 다시 월판선과 연계되는 이 중심에 시흥시청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기존 4호선 라인에 있는 중앙역, 이 라인이 이제 한양대와 광명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수인선 연결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이런 교통망들이 경기도 서남부권, 그 다음 블록이 이제 화성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신안산선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시는 게 안산선이 개통이 되고 이러한 개발 단계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부동산의 중심이냐? 열의 7, 8명은 대부분 어딜 투자해요? 아파트, 상가, 역세권이라는 이슈 아래 이제 그런 거 많이 투자죠. 그건 대부분 이제 부동산을 좀 가장 쉽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역세권 위주의 주거를 보는 거죠.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정말 돈을 벌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딜 투자해요? 역세권이 들어오는 그 인근에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토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어떤 분들은 이미 토지를 투자하셔가지고 그 위에 보상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 놓은 그 위에 건물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건물이 오르기도 전에 그 건물 지을 땅들을 먼저 찾아 나서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방면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 신안선 따라 뭐 목감이든 뭐 이 안산이든 뭐 시흥이든 주변 신규로 들어서는 신도시가 있어요. 바로 공공택지개발 통해서 이루어지는 곳인데 신규 개발지구를 다 지나간다는 거죠. 왜냐? 그 중간마다 이제는 역사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시흥의 목감지구죠. 바로 물왕저수 옆에 있는 건데 목감 IC가 있고 거기에 이제 역사가 들어오고 그 주변에 목감지구를 형성해서 하나의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뭐 이슈가 많죠. 시흥시청 주변, 뭐 장현지구, 그리고 안산에 아직 뭐 개발 안 들어갔지만 뭐 장상지구, 이러한 신규 역사 또는 장래에 신설될 역사, 그런 걸 예상해가지고 이런 주변 도시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한 도시개발도 보면 대부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주 진입도로가 되는 인근의 토지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요. 실제로 저희 토지다에서도 문의가 오신 걸 보면 대부분 시흥시청 인근 주변에 있는 토지, 이거 사도 되나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분은 이거 팔아야 되는지, 그런 문의를 많이 오게 됩니다. 그 직을 보면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의뢰받은 토지들이 대부분 다 임야하고 그린벨트죠. 그런데 그린벨트도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신안산선은 두 개의 노선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 라인을 보면 이제 광명역에서 학원동, 그 다음 매화동, 그 다음 시흥시청으로 가는데 주변 보면 학원역에 장내 신설역이 이제 만들어진다 그러고 그 다음 역에 매화역에 장내 신설역이 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 인근에 이렇게 뭐 매화 일반 산업단지, 또 광명은 광명 일반 산업단지, 또 광명시형 첨단 R&D 센터 들어오는 이런 지역마다 지금 이렇게 산업단지가 먼저 조성되죠. 왜냐? 향후에 역세권이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인구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제 뭐가 들어와요? 역세권 위주로 산업단지를 먼저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거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 매화역이나 학원역 주변으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죠. 어딜 해요? 그린벨트. 왜? 이 지역은 대부분 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린벨트도 토지 투자의 하나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그린벨트도 정말 잘 사야겠죠. 모든 토지도 뭐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입지에 맞게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간다 그러면 그린벨트도 돈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역을 보실 때는 현장을 가보시면 향후에 이 지역에 역사가 생긴다 그러면 나는 과연 이 주변으로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토지를 사는 게 맞는지 한번 현장을 가보시면 좀 더 눈에 잘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있는 게 두 번째 노선이죠. 광명역에서 목감을 지나서 안산, 장하동, 장산동, 뭐 조남동 이 지역을 지나갈 라인입니다. 그 다음 쭉 내려오면 이제 바로 안산으로 접혀지는 거죠. 여기에 뭐 장상동, 장하동이 있는데 이 인근도 뭐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가 이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직 뭐 개발은 안 들어갔지만 이런 지구가 잡혀 있고 아마 목감 택지 개발이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장상 지구가 개발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을 쭉 내려가서 안산에 있는 뭐 성포, 중앙, 호소, 한양대 여기까지 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다시 수인선과 만나서 수인선까지 수원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라인이 하나의 신안산선의 마지막 완결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런 신안산선은 광명을 중심으로 시흥과 다시 월판선 그리고 안산을 거쳐서 수원 이런 라인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큰 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신안산을 한번 찾아보면 역세권 주위의 주거, 아파트 이게 가장 큰 게. 하지만 저는 반대로 이러한 역세권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 중간중간 이어지는
나들목 인근의 주요 토지, 이러한 중간중간 역세권 진입하는 그 진입도 인근에 약간은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지만 그런 분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신다면 이러한 역세권 위주의 굳이 아파트가 아니라 이런 토지 시장 자체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큰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 토지다의 랜드도 많이 찾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